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뜻으로 교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명을 할 때도 100% 뜻이 사람들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100% 뜻을 똑같이 한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 아무런 이야기도 진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합의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뜻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합의점들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공통의 장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공통의 장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서로 교육을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한 이 정도는 일단 다 합의를 하고, 이 정도는 다 동의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것입니다. 네, 어쨌든 교육은 사람을 바꿉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있죠. 그 바꾼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육을 하기 전과 후의 사람은 뭔가 다른 점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교육을 했는데 그 전과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시간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큼은 분명히 합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합의점. 교육은 사람을 바꾼다. 사람이 바뀐다,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사람은 늘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제의 나, 심지어는 방금 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변화라도 일어났죠. 세포 한두 개라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변화를 또 전부 다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교육이라고 하느냐? 사람이 변하기는 하는데 자연적인 변화가 아닌, 또 우연한 변화가 아닌, 누군가가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개입해서 일어난 변화, 이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다시 말하자면은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데, 그것이 우연하거나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일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획적이고 의도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계획된 변화, 의도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육이라고 불리는 행위라면은 그것을 하기 전에 어떤 변화된 모습을 먼저 그리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써 이 학생, 이 아이, 혹은 이 어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학생이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그러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역시 기대하고 있는 미리 정해진 활동을 할 때, 그게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의점입니다. 이 바꾼 결과가 좋고 바람직한 것이라야 된다. 이거 역시 또 누구나 합의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변화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더 나쁜 사람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합의와도 관계가 되어 있겠죠. 가령 교육을 받고 났더니 더 냉혹하게 사람을 때리거나 죽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이거를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만약에 그걸 실시한 집단이 마피아라든지 테러 집단이라면 교육 효과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교육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점, 두 번째는 그 변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는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이라야 한다. 사실 이
좋은 변화, 그러니까 바람직한 사람 혹은 좋은 변화, 즉 훌륭한 사람, 바람직한 사람, 무엇이 사람의 좋은 결과인가, 좋은 모습인가, 이거를 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류의 역사상 있어왔던 모든 비극들은 이 좋음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어떤 사악한 독재자나 그 학살자조차도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 좋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은 사람에 대한 의도적인 변화이며 그 변화는 좋은 것이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 좋은 변화, 이 좋음이란 무엇이냐를 놓고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단순한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명제에서부터 수백 페이지가 넘는 거의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시간은 이렇게 주제만 한번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육은 사람에 대한 변화이며 그 변화는 좋은 것이라야 된다.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놓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합의점 세 번째 것입니다. 어쨌든 그 교육에는 평등하지 않은 비대칭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한쪽이 그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변화라는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 다른 쪽에 비해서 더 우월한 위치,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더 가까운, 바람직한 상황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과 그 위치에 가야 되는 사람의 격차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격차가 없다면 교육이 성립되지 않죠. 그냥 스스로 다 해결할 텐데요. 근데 때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 스스로 자학자습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보다 먼저, 자습하는 나보다 먼저 내가 원하는 바람직한 변화의 결과에 도달한 어떤 사람들의 흔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이가 무엇건 간에, 지위가 무엇이건 간에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비대칭적인 상태, 비대칭적인 상태에서 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을 선생, 스승이라고 부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그래서 변화해야 되는, 더 많은 변화를 기대받고 있는 그쪽을 학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교육이라고 불리는 어떤 인간의 행위에는 적어도 선생이라고 불리는 쪽과 혹은 스승이라고 불리는 쪽과 학생 혹은 제자라고 불리는 쪽이 있다. 물론 그 선생과 학생의 만남이 반드시 실시간일 이유는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된 분들이 남긴 어떤 유산이나 그 유물이나 혹은 작품을 가지고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엄연히 스승과 제자, 선생과 학생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합의점입니다. 어쨌든 간에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 학생,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교육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활동의 대부분은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교육에 대해서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것, 최소한의 합의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최소한의 합의점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저의 생각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고, 만약 저의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다시 물러서 이 합의점, 최소한의 합의점까지 돌아와서 거기서 또 나름의 비판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저한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소한의 합의점조차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결별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교육 그 자체 강독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에 또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